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과목 기계 및 운반 안전에서 제1장입니다. 기계 안전 일반의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을 6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자, 위험점 첫 번째는 협착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기계 3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협착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협착점은 프레스다 그랬죠. 그죠? 프레스입니다. 그러면 프레스는 생각하면요. 네. 그죠? 프레스는 자, 슬라이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왕복 운동하고요. 재료를 넣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착점은 왕복과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림점이 있었는데요. 물림점 기계 뭐다? 롤러기다.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롤러기. 그러면 롤러기를 생각해보면 둘 다가 반대 방향 회전하는데요. 그 사이에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회전체다라고 했다. 그죠? 회전체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하나 더 있는데요. 끼임점이다. 그죠? 끼임점에 해당하는 기계는 뭐였습니까? 연삭기가 됩니다. 그죠? 연삭기를 생각하면요. 숫돌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덥게 고정되어 있고요. 작업대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틈으로 끼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계 3개를 외워버리면 나머지 3개는 특징이 있다 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협착점은 기계는 프레스 기억하시고요.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 됩니다. 두 번째, 물림점. 기계는 뭐였다? 롤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러기는 둘 다가 회전합니다.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됩니다. 세 번째 끼임점 있었다. 그죠? 기계는 뭐다? 연삭기다. 그죠? 연삭 숫돌은 회전하는데요. 덮개나 작업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에요. 이제 남았는 건 특징이 있다. 그죠? 자, 절단점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절단점은 칼날 또는 커터가 있으면 요거는 뭐와 뭐 사이가 아니죠. 요 날 부분 자체에서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나 운동하는 기계 자체의 위험점인데요. 날이나 커터를 가진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은 그림이 잘 나옵니다. 요거는 그죠? 자, 이렇게 바퀴 사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접선 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됩니다. 회전 말림점도 그림이 중요합니다. 긴 축이 회전할 때요. 회전축의 옵솜에 머리카락이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프레스는 협착점, 왕복과 고정부 사이입니다. 두 번째 연삭기는 끼임점,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였습니다. 세 번째 롤러기는 물림점,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절단점은 뭐와 뭐 사이가 아니라 날이나 커터를 가진 운동하는 기계 자체의 위험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바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고요. 회전 말림점은 긴 축이 회전할 때 해당됩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종류와 방호 조치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이 방호 조치 없이 포장된 공원에서
원의 금지 그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방호 조치 없이는 이제 사용해서 안 되는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고요. 포장된 할 때는 포장 기계입니다. 그죠? 근데 포장 기계 중에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원에서 할 때 공은 공기 압축기가 되고요. 원은 원심기가 되겠습니다. 원의 금지할 때 얘는 예촉이죠. 금은 금속 절단기, 지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호 조치 없이 양도나 대여나 사용이나 안 되는 기기기구 종류를 적어라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그죠? 자,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요 기계기구에 방호 조치까지 적으시오 한다면 우리가 방호 장치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초기는 풀을 자르는 거잖아요. 날이 있다, 그죠?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원심기는 회전하거든요. 회전부를 덮어주는 덮개인데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덮개를 덮어서 회전하는 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죠? 접촉을 예방하는 거고요. 공기 압축기는 폭발하죠. 압력을 방출하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금속 절단기도 날이 있다, 그죠? 금속을 자르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 방호 장치 여러 가지다, 그죠? 운전자 쪽으로 화물이 떨어질 때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가드, 헤드 가드고요. 짐을 실을 때 등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백레스트, 앞에 전조등, 후진하는 후미등, 안전벨트까지가 지게차 방호 장치입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밸브 되고요. 포장기계는 움직이는 구동부에 방호 연동장치는 구동부에 이제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열어버리면 연동장치, 기계가 멈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또 칼이 있는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고요.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고요. 포장기계, 진공 포장기, 랩핑기 한정합니다. 그죠?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다, 그죠?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사용 진열해서 아니 되는 기계기구. 자, 금방 암기했던 거고요.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 조치에 대한 설명들은 한번 스스로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롤러의 맞물림점의 개구에 전방에 개구 간격 25mm의 가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개구부 간격이 주어졌다, 그죠? Y가 주어졌습니다. 25mm이다 주어져 있고요. 자, 가드의 설치 위치는 맞물림점에서 얼마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죠? 롤러가 이렇게 맞물림점이 위험점이 있죠. 물림점이 맞죠, 그죠? 손이 쑥쑥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드를 설치합니다. 자, 개구부 치수다라는 건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띄우는 간격이다, 그죠? 요게 지금 25mm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맞물림점, 물림점에서 가드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 결국 뭐죠? 안전거리 X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공식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개구부 치수는 가드일 때가 있다, 그죠? 가드일 때는 Y는 6 플러스 0.15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방평행 보호망이거나 위험점이 전동체일 때는 Y는 6 플러스 0.1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가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Y는 6 플러스 0.15X에 대입해야죠. 그죠?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X인데요. 현재 계산하라는 건 X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남기고 0.15 곱하기 X만 남기고 더해져 있는 6을 넘겨주면 반대로 Y에서 6을 빼줘야 합니다. 자, X는 하면 현재 곱해줬잖아요. 곱해줬는 걸 넘기면 밑으로 내려가서 나눠줘야 합니다. Y-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15분에 지금 Y가 주어졌죠. 그죠? 25mm다 했습니다.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답은 126.67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풀리, 벨트 전부 다 줄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회전부다. 그죠? 자,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부에는 여러 가지 위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전부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안 됩니다. 회전부에 설치할 수 있는 보호장치 또는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회전부를 덮어주는 덮개죠. 덮는데 망으로 된 울로 덮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슬리브는요, 긴 축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매통이 슬리브예요. 이렇게 길쭉한 걸 덮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슬리브다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회전하는 기계를 건너가야 될 때는 건널목처럼 건너가는 건널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동기, 회전축, 풀리나 벨트 같은 회전부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4가지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숫돌의 회전수가 2000인, 다시 말하면 2000 RPM이다라는 걸 뜻하겠다. 그죠? 지름이 300mm, 직경 D가 300mm다 주어졌습니다. 숫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숫돌 사용 원주 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했는데요. 여기 단위가 빠졌습니다. 속도 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라는 거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 공식은 요거다. 그죠? V는 1000분의 파이 D n이 됩니다. 요때 주의해야 될 건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지만 대입하는 직경의 단위는 반드시 밀리미터라야 된다 그랬죠.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눈 게 직경의 그죠? 직경의 밀리미터를 속도의 미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300mm니까요. 밀리미터 그대로 대입하시고요. 회전수가 2000rpm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884.96이 나오고요. 단위는 뭐다? 미터 퍼 미니트 단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단위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 종류별 덮개 노출 각도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탁상용 연삭기는요. 괄호 이내인데 주축면 위로 작업할 때 주축면 위로는 몇 도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는 80도 이내로 덮개를 노출합니다. 이때 주축면 위로는 65도를 노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안에 연삭 숫돌이 있고요. 밖에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 주축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위로는 65도, 요거 한 65도다 라고 할게요. 그럼 아래로는 한 18도 정도 되겠죠. 그죠? 15도네요. 요만큼은 자, 다시 말하면 덮개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덮개 없이 요걸 노출을 시키고요. 안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 덮개로 덮고 요 부분은 숫돌을 노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죠? 요 부분으로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축면 위로는 65도 올라가고요. 아래로 15도에서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는 전체 몇 도를 노출시키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덮개가 없는 거죠. 그죠? 80도를 노출합니다. 이때 주축면 위로는 65도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탁상용 연삭기인데 상부를 사용합니다. 그죠? 상부 사용은 숫돌이 있고 자, 덮개를 설치하는데요. 위에서 연삭할 때입니다. 이렇게 연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돌을 노출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다 덮개를 설치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상부에서 사용할 때 이 노출하는 각도는 몇 도였습니까? 60도 이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탁상용 연삭기의 주축 이하면의 연삭기인데요. 탁상용 연삭기인데 대부분의 작업을 주축면 이하에서 작업해요. 아까 우리가 그렸잖아요. 여기에
보통 탁상용 연삭기 이렇게 하면 숫돌을 노출하는 게 보통 80도 노출했거든요. 주축면에서 65도고 아래 15도밖에 없는데요. 주축면 아래에서 작업하는데 15도 너무 작잖아요. 이때는 보통 노출이 80도인데 몇 도까지 노출시킬 수 있다? 125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80도인데요. 전체 노출 각도를 125도까지 증가한다. 왜? 요 주축면보다 더 아래에서 작업해야 될 때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둥근 거 두 가지 했습니다. 휴대용 원통형은 180도다 그랬고요. 일자형 두 가지 했습니다. 절단기 평면형은 150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조건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 한번 참고 보겠습니다. 상부를 사용할 때는 60도 노출합니다. 그죠? 요 노출하는 각도가 60도니까요. 자, 이렇게 덮는 거는 숫돌이 노출되는 건 작아야지 덜 위험하죠. 2 이내가 되겠죠. 그러면 덮개는 전체 180이니까 60 이상은 덮어줘야 된다가 되겠다. 그죠? 자,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때는 아까 대부분 작업을 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125도까지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는 전체는 80도 노출합니다. 이때 주축면에서 위로는 65도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 다시 말하면 50m/s 이하라는 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그죠? 요럴 때는 90도 이내로 노출할 수 있어요. 속도가 느릴 때는 10도를 더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80도 노출할 때는 주축면 위로 65도였습니다. 근데 전체 90도 노출할 때는 주축면 위로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탁상용 연삭기는 80도인데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90도까지 되고 주축면 위로 50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자형 두 가지는 노출을 하는 요 각도가 15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180이니까요. 150 이내로 노출하려면 30이 남았죠? 요쪽의 덮개는 15도 이상씩 덮여야 됩니다. 안을 물어보면 150도 이내다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고요. 실기에서 그림으로 잘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묶고 있는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둥근 거 두 가지 그랬습니다. 휴대용하고요. 원통형하고 센터리스 연삭기입니다. 180도다. 그죠? 그래서 180도 이내로 노출합니다. 근데 원통 외면하고요. 센터리스 연삭기는 자, 이렇게 180도 노출하는데 이렇게 노출할 때 주축면에서 위로는 16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림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13번. 우리 필기에 잘 나왔다. 그죠? 연삭기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를 채워보세요 했습니다. 연삭기 방호장치 명부터 적어볼게요. 연삭기의 방호장치 명은 뭐죠? 덮개잖아요. 그죠? 근데 숫돌 직경이 얼마 이상인 것부터 덮개를 설치합니까? 그죠? 직경이 5cm 이상인 연삭 숫돌부터 방호장치인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별표 두 개고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덮개와 숫돌의 간격입니다. 그죠? 덮개와 숫돌 보기 전에요. 숫돌하고 작업대. 요건 이제 워크레스트, 그래서 재료를 딱 고정시키는 작업대인데요. 최대한 숫돌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재료를 힘있게 고정한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워라 하시고 1에서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돌하고 덮개도 딱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 숫돌하고 덮개는 3에서 출발할게요. 3에서 1이 아니라 10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작업대와 숫돌은 최대한 가까워라. 그죠? 1에서 얼마다? 3mm 이내로 설치해야 되고요. 덮개와 숫돌은 요 3에서 출발한다. 그죠? 3에서 10, 그죠? 1이 아니라 10mm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모든 기계의 방호장치명은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다. 그죠?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하면 큰 거 두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톱니에도 되고 톱날에도 됩니다.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이 부분이 왜인가 하면요. 노동부 고시마다 다르고 법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적어도 틀렸다고는 안 하겠죠.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반발 예방 장치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톱날 접촉 예방 장치, 톱날을 덮어주는 덮개 하고요. 재료의 반발을 예방하는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근데 둥근 톱 기계의 반발 예방 장치를 세 가지로 적으시오 할 때는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스의 본질 안전 조건. 본질 안전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했잖아요. 자,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게 해놓고 안전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이거는 No Hand in Die. 금형 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똑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프레스가 가장 안전한 본질 안전 조건은 무엇인가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울을 부착한 프레스 또는 프레스에 안전울 부착. 프레스 앞에 울을 부착해서 손이 못 들어가게 했다. 그죠? 두 번째는 안전한 금형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으로 그죠 말이 안 되더라도요. 금형이 스폰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금형 자체가 안전한데 손이 협착되어도 끼어도 다치지 않겠죠. 안전한 금형을 쓰는 거고요. 자, 전용 프레스 도입. 자동 송급 프레스 도입. 이렇게 전용이나 자동 프레스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공급을 안 하는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전용 프레스, 자동 프레스 도입까지가 프레스의 본질 안전 조건, No Hand in Die, 그죠?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프레스의 방호장치인 손쳐내기식, 수인식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손쳐내기식 수인식은요.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손으로 일일이 재료를 하나씩 공급합니다. 자, 속도가 빨라야 된다, 느려야 된다. 속도가 느려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손쳐내기식 수인식은 속도가 느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정 길이라는 건 슬라이드가 한번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는요. 길어야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죠? 40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분당 왕복수입니다. 스트로크 퍼 미니트는 120회 이하. 1분에 120회 이상이 되면 너무 속도 빨라요. 그죠? 120회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손쳐내기식 수인식은 속도가 느려야 합니다. 행정 길이는 40mm 이상. 길이가 길어야 속도가 느려지고요. SPM은 120회 이하. 분당 왕복수는 120회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프레스기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종류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노동부 고시에 있었다가요. 최근 들어서 고시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필기의 기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의 크랭크식 프레스인데요. 양수 조작식과 게이트 가드식이 가능합니다. 1행정 1정지는 한번 1행정 하면 조금 정지했다 1행정 하는 거 그죠? 양수 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그 다음에 행정 길이는 길어야 한다. 그죠? 40mm 이상. 분당 왕복수는 왕복을 많이 안 해야 합니다. 120회 이하에서 사용하는 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그랬습니다. 손쳐내기식, 수인식입니다. 슬라이드 작동 중에 정지가 가능하다. 이 말은 내려오다가 슬라이드가 급정지한다는 건 급정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방호 장치 두 가지입니다. 감응식 또는 광전자식 하고요. 양수 조작식. 그죠? 양수 조작식은 버튼 위에 두 손이 있을 때는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다가 왕복을 그죠? 작업합니다. 버튼에서 한 손이라도 떼면 내려오던 슬라이드는 급정지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광전자식은 슬라이드 앞에요. 센서가 있고요. 여기에 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면 광선이 연결이 끊어지겠죠. 이렇게 광선이 차단되면 슬라이드가 역시나 급정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급정지 성능을 갖고 있는 건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두 가지고요. 마찰식 프레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 프레스고요. 크랭크식 프레스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계 프레스에 사용할 수 없는 건 광전자식 또는 가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설명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나왔다. 그죠? 클러치의 맞물림 개수가 4개고요. 200 SPM의 동력 프레스기에서 양수 기동식일 때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양수 기동식에서 안전거리는 첫 번째는 요겁니다. 그죠? 안전거리 dm mm는 아예 단위를 넣어서 기억하면 덜 그죠? 혼돈된다 그랬죠? 1.6 곱하기 tm인데요. tm은 급정지까지 총 소요 시간입니다. 근데 요 시간의 단위는 뭐다? 1000분의 1초이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양수 기동식에서 안전거리 mm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다. 이렇게 아예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 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SPM이다. 그죠? 매분 행정수 SPM분의 6만 요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금방 클러치가 4개다라고 했다. 그죠? 1.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매분 행정수입니다. 200 SPM 나왔죠? 분의 6만 요거 계산하시면 360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요거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스에 광전자식이 나왔습니다. 광전자식하고 똑같이 급정지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양수 조작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전자식하고 양수 조작식이 안전거리 공식이 동일했습니다. 프레스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중에 정기적인 시간은 25ms. 여기에서 미리세컨드라는 건 미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를 뜻합니다. 25ms는 1000분의 25초가 되겠죠. 그죠? 기계적인 지동시간이 15ms. 요거는 1000분의 15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프레스 금형에서 안전장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요것도 아예 단위를 넣어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광전자식하고 양수조작식에서 안전거리 dcm는 160 곱하기 뭐다? 초다 했습니다. 자, 급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개 시간이 나왔다면 2개를 더하고요. 급정지까지 총 시간 나왔다면 그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요, 이렇게도 되죠. 안전거리 d mm는 1600 곱하기 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센티미터로 통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요, 160 곱하기 현재 25ms는 1000분의 25초죠. 그래서 0.025 플러스 15ms는 1000분의 15초니까요. 0.015가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6.4고요. 현재 단위는 센티미터잖아요. 밀리미터로 고치기 위하여 곱하기 10 하면 64mm가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안전거리 d mm는 1600 곱하기 초 이랬다면요. 바로 계산한 값이 mm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시험에 센티미터로 나올지 밀리미터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4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롤러기가 있는데요.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cm입니다.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하고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롤러기의 방호 장치명은 급정지 장치잖아요. 자, 근데 급정지 거리라는 건 요겁니다. 자, 지금 신체가 협착되어서 제가 급정지 버튼을 딱 눌렀는데요.
누르자마자 바로 서는 기계는 없어요. 롤러기는 회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버튼을 딱 누르면 조금은 돌아가다 회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급정지까지 거리가 얼만가, 얼마나 회전하다가 멈췄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A라는 기계는요, 급정지 거리가 300mm가 나왔어요. 300. B는 100mm 달려가서 급정지했습니다. A가 성능이 우수합니까? B가 성능이 우수합니까? 그죠? 급정지라는 건 빠르게 세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급정지 거리가 더 짧은 게 우수한 급정지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 급정지까지 걸린 거리가 얼만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속도가 빠른 건 현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멈춰도 더 달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면 원주잖아요. 계속 이렇게 도니까 원주는 파이 D입니다. 곱하기 속도가 빠른 건 2.5분의 1입니다. 속도가 30보다 미만인 건 느리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 급정지 거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30 이상이다, 미만이다, 속도 계산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속도 계산 나왔죠. V는 1000분의 파이 D N입니다. 이때 속도의 식은 미터 퍼 미니트인데요. 반드시 직경 D는 밀리미터로 대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 N에 넣어보겠습니다.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30cm를 밀리미터 고쳤습니다. 300mm 곱하기 RPM이 40이다 라고 넣으니까요. 37.710이고 현재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속도는 30 이상이잖아요. 그죠? 급정지 거리는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직경은 300mm고요. 곱하기 2.5분의 1 하면 376.99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롤러기의 방호장치 명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기계는 전부 다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예요. 근데 롤러기만 뭐냐면 급정지 장치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상 시험장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급정지인가 비상정지인가, 그죠? 롤러기를 뺀 나머지 기계의 정지 장치는 다 비상정지 장치라고 되어 있고요.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가 방호 장치입니다. 이 롤러의 방호 장치인 급정지 장치를 설치하는 위치 또는 장소에 따라 라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구분하여 설명하라 했는데요. 급정지 장치를 구분하면 요것밖에 없죠. 제일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치는 겁니다. 그죠? 급할 때.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 만약에 실기에서요. 이게 괄호를 하나 비웠다면 0.6m 이내입니다. 근데 뭐 이상, 뭐 이내 이렇게 두 개를 비웠다면 자, 무릎이 너무 무릎으로 치는데요. 너무 낮아도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0.4 이상 0.6 이내. 그래서 최고는 이쪽 고시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고시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할 때 배 부분 복부로 치는 거다. 그죠?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 이상 1.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죠. 손을 들어서 터치하기 때문에요.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를 세 가지로 구분하시오 한다면 무릎 조작식, 복부 조작식, 손 조작식 세 가지입니다. 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구분하라 한다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4 이상 0.6 이내 또는 0.6 이내고요. 복부는 0.8 이상 1.1m 이내,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또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명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에서는 안전기죠. 그러면 참고하고요. 교류 아크 용접기 또 있잖아요. 그죠?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전기 용접기잖아요. 이때 방호장치명은 뭐다? 자동, 전격이죠. 전기 충격을
방지기,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는 그 뭐마다 취감마다 그죠? 뭐를 설치한다? 방호 장치인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 용기하고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는 발생기하고 가스 용기 사이, 요것도 가로 딱 해볼게요. 용기하고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발생기와 용기 사이에 역시나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아세틸렌 발생기. 기라는 건 용기가 외부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죠? 자, 에서는 얼마 이내. 발생기 실이라는 건 자, 전용의 실이 있고요. 요 방이 있다. 그죠? 요 안에 용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화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여기서는 용기를 한번 가두어 놨지만 요거는 용기가 노출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세틸렌 발생기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5m고요. 발생기 실에서는 3m입니다. 그죠? 이내에 뭐가 없어야 된다? 흡연이나 화기 또는 불꽃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아세틸렌 발생기에서는 용기니까 더 떨어져라 5m. 발생기 실에서는 3m 이내에 이렇게 흡연이나 화기, 불꽃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가스 집합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서 용접할 때 쓰거든요. 위험하니까 화기하고 멀리 떨어져야겠죠. 그죠? 역시나 멀리 떨어지면 얼마다? 5m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집합 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 요거 설명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고압가스 용기의 색상을 적으세요. 3차 작업형까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산소는 녹색이죠. 산녹. 수소 주황색이죠. 수주. 탄산가스 청색입니다. 탄청. 액화염소 갈색입니다. 염갈. 아세틸렌 황색이죠. 아황. 암모니아 백색입니다. 암백, 그죠? 나머지 가스는 전부 다 회색입니다. 산녹, 수주, 탄청, 염갈, 아황, 암백. 나머지 뭐다? 회색.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보일러의 방호 장치를 4가지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그죠? 자, 보일러는요. 자, 일단 밑에 열원, 가열 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안에 물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스가 올라와서 가열을 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를 외부로 이동시켜서 이제 우리가 뭐 온수나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쓰는 건데요. 주된 사고는 바로 폭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을 빼주는 압력 방출 장치가 만약에 하나 적으셔야 한다면 요거 적으셔야 됩니다. 2개 적으셔야 한다면 압력 방출 장치와 압력 제한 스위치입니다. 이때 압력 제한 스위치는 버너 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저장해야 하는 압력이 1이에요. 1보다 더 높아지기 전에요. 버너가 연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버너가 연소를 못하니까 끓어서 증기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버너 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하면 압력 제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고저 수위 조절 장치이고요. 자, 가스가 공급이 되거든요. 가스가 공급되면 불꽃이 화염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스가 공급되는데 화염이 올라오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스가 누설되지 않겠죠. 이게 화염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방호 장치 4가지는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저 수위 조절 장치, 화염 검출기 가지고요. 이 중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적으라 하면 압력 제한 스위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내용에 대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압력 방출 장치는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요. 뭐 이하에서 작동한다?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보다는 이하에서 작동해야겠죠. 그죠? 근데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되었습니다.
자, 하나는 역시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고요.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을 몇 배였죠? 1.05배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를 하나 사용한다면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압력 방출 장치도 이제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죠? 괄호 이상, 얼마마다 합니까? 1년에 1회 이상, 그죠?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뭐를 시험하는가 하면 압력을 토출하는 압력입니다. 그죠? 빼내는 압력, 토출 압력을 시험하고요. 무엇으로 입구를 봉인합니까? 납으로 봉인합니다. 그죠?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공정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에서 우수하다. 그죠? 인정을 받은 압력방출 장치는 얼마마다 한 번 합니까? 4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얼마마다 작동 시험을 하는 등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작동하는가 하는 시험은 자, 매일 해야 합니다. 그죠? 방호장치에 대한 작동 시험은 1일 1회 이상 매일 하고요. 자, 정해진 압력의 압력을 빼내는 토출 시험은 1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하고 납으로 봉인한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정안전관리에서 우수하다 평가받은 압력방출 장치는 4년에 1회 이상 시험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를 2가지 적으시오. 그죠? 첫 번째는요. 산업용 로봇은 로봇이 작업하는 구역 내 작업자가 들어가면 로봇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로봇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구역 내에는 전부 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방책입니다. 그죠? 이때 방책의 높이는 키 큰 사람이 못 넘어가게 최대치 설계죠. 1.8m 이상의 방책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중에서 감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방호장치를 적으세요. 한다면 안전 매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출입문이 있다. 그죠? 출입문에 매트를 딱 깔아요. 요 일부분 바닥에. 그래서 사람이 올라서면 몸무게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임을 정지하게 하는 게 안전 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는 높이 1.8m 이상의 방책, 두 번째는 안전 매트. 그죠? 높이는 1.8m 이상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의 괄호 안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 작업을 할 때는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압력계의 게이지를 뜻합니다.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죠? 127kPa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해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 120kPa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1장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할 때는 자, 다 섞여서 할 게 너무 많으면 이제 우리 머리도 감각 차단 현상 생깁니다. 그죠? 공부가 더 이상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많은 건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한다면 정확하게 기억날 수 있죠. 이런 내용부터 처음 그죠? 정확하게 공부를 끝내 놓으시고 나머지 내용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